다음에 주제가 뭐냐면 행정행위의 취소. 그 뭘 대상으로 하겠어? 취소할 수 있는 흠이 있는 행위. 그러면 공정력에 의해서 일단 흠이 있더라도 효력은 일단 발생 유지. 결국 권한가지기관이 취소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해야 취소 조치를 해야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 흠이 있는 행위를 권한가지기관이 취소시켜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소 행위란 이런 거다 써놓은 거야, 그지? 취소시키는 조치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 왜 취소시킬까? 왜 취소시켜? 취소시키는 거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야. 있던 효력을 없애는 거야. 취소시키는 이유가 뭐래? 첫째 줄에 성립상의 하자. 응? 고비죠. 성립상의 하자. 이걸 또 출제하는 사람은 원시적 하자 이렇게도 말해.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 할 때부터 이거 위법하게 한 거야. 잘못한 거야. 위법부당하게. 응? 그래서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이유로 하는 거야. 효력을 없애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제 행위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하자했다는 걸 인정해서 취소한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취소 대상이 된 행위는 취소 결정을 한 이후부터 아니면 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행위를 했던 시점으로 소급을 해서 어느 시점부터? 소급해서 원칙이. 응? 원칙적으로 행정위원회 애초에 국민한테 법집행위를 할 당시로 돌아가서 취소 결정은 나중에 나왔지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을 해서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는 게 취소행위입니다. 응? 원칙적으로 소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째 줄에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지만 그게 이제 쪼개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거나 일부만 위법이 있고 일부만 따로 떼어내서 특정시킬 수 있다면 일부만 취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읽고 지나가고요. 자, 구별 개념으로서 두 가지가 언급됐어.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응? 이거는 뭐냐면 애초부터 무효인행인데 실무상 취소한다로 말을 쓸 때가 있어. 우리 무효인행의 대표적인 게 여자한테 징집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그지? 그럼 무효야.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 누구든지 그 효력 부정해도 되는데, 그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징집영장 받은 그 상대방 여자는 이거 뭔 일이래? 하면서 병무청에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 보든지 하겠지? 가서 따지고 아니 여자한테 징집영장을 발부하냐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병무청 직원이 잠깐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진짜 당신은 여성인데 왜 이게 발부됐죠? 결국 이제 병무청장 이름으로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한다고 표현해. 근데 진짜 취소는 어떤 거야? 일단 그 하자가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 행위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 근데 원래 이건 무효야. 없앨 효력도 생기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효입니다 하면 될걸. 그래요? 그게 잘못됐네요. 취소하겠습니다. 말은 취소라고 하는데 진짜 취소하고는 다르지. 원래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긴 무효였다는 걸 사후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진짜 취소하고 뭐가 다른지 이해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다 취소란 말 많이 쓴단 말이야.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회. 이 철회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철회라는 것도 취소하고 철회 공통점은 뭐냐면 다 있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란 거야. 소멸시키는 조치야. 효력을 다 없애는 조치야. 응? 그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왜 효력을 없애냐? 이유. 그리고 어느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자, 취소는 효력을 없애는 이유가 애시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 결정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게 하는 거잖아. 철회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행해진 행위. 응? 하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완전히 적법 유효한 행위인데 어떻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생겼어. 그래서 이거 효력 없앤다. 역시 효력을 없애는데 어느 방향으로 없애? 이제 그 철회하는 조치한 이후로 장래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야. 응?
소급하지 않고, 그지? 예. 그래서 거기 철회와의 구별해서 취소는 이미 썼으니까 철회는 두 번째 줄에 아무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완전히 유효한 행위인데 사후에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야. 응? 그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야, 이걸 계속 유지시키면 공익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허가 같은 걸 적법한 허가를 내준 건데 허가를 유지시켜 줄 수 없는 위반 행위가 있었다든지, 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후 사정이 생겼다는 걸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을 시키는 조치를 철회라고 합니다. 응? 근데 취소와 철회는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구별하지만 실무에서는 다 취소라는 말로 막 섞여서 쓰여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을 거야. 응?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이유로 뭐 했다? 운전면허 취소. 응? 이거 어때요? 음주운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다 취소인데 이거 진짜 취소일까? 여기서 배운 철회일까? 응? 자연스럽게 우리가 취소라고 쓰잖아. 진짜 취소냐? 그러면 이걸 알아보려면 지금 취소라고 이거 효력 없애는 대상이 운전면허. 이 운전면허 효력을 왜 없애?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운전면허가 처음 운전면허 내줄 때부터 이거 잘못이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운전면허는 아무 문제 없이 내준 건데 얘가 음주운전이라는 위반 안 했으면 운전면허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근데 적법한 운전면허를 내줬는데 더 이상 운전면허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는 거야. 위반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적법한 운전면허 이후에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너 이제 면허 취소한 이후로는 너 운전면허 효력 없어지는 거야. 응? 장래를 향하여 효력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지. 근데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취소라고 쓰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가끔 묻는 문제도 있어. 응? 이렇게 쓰고 이런 거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응? 철회야, 철회. 이런 거 많지. 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똑같잖아. 영업허가가 위법하게 나가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서 일단 운전면허는 나갔었는데 뒤늦게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런 거 밝혀져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이때는 뭐야? 그건 진짜 취소지. 그치? 왜냐면 운전면허 내준 것 자체가 하자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한 거예요. 그치? 요건이 구비가 안 됐는데.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반다 다 취소란 말로 막 섞여 쓰인다. 그치? 그래서 취소와 철회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 학문적으로. 자, 취소의 종류라고 나왔는데 뭐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용어 알자.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직권 취소는 취소 권한 가진 기관이 알아서 자기의 권한으로 알아서 취소하는 걸 직권 취소라고 합니다. 직권 취소는 누가 하냐면 행정기관이 합니다. 응? 그리고 이제 쟁송 취소는 조치를 받은 국민 측에서 야 이건 위법이야 하자가 있어 취소해달라라고 청구를 받은 기관이 판정해가지고 취소하는 행위를 쟁송 취소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소송이지 뭐. 응?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정도로 그냥 대충 구별하고 자 직권 취소는 주로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가 대상이 될까 불이익 준 행위가 대상이 될까? 응? 야, 불이익 준 행위는 불이익 조치하자마자 국민이 이거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겠지? 근데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는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이라는 거 알아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하는 건 주로 이익 준 행위가 대상입니다. 물론 불이익 준 행위도 영업 정지, 세금 부과 이거 불이익 준 건데 하고 나서 이거 우리 잘못했네? 느끼면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주 대상은 직권 취소의 대상은 주로 이익 준 행위야. 그렇지? 뭐 그런 정도. 근데 이익 준 행위는 또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고 상대방 국민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잘못 없이 적법하게 이익 받은 것으로 믿고 생활해 왔는데 이제 와서 행정기관이 뒤늦게 야 그거 잘못된 조치였어야지 당초 취소하겠다 이러면 문제 있어요. 그럼 무슨 원칙? 국민의 신뢰 보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안 돼요. 그것도 취소를 시켜야 될 필요성, 공익적 목적, 취소를 시키면 상대방이 있게 될 피해, 이걸 또 따져보고 상대방 피해보다 이 취소를 시켜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게 나야만 취소가 가능해요. 응? 그럼 제한이 또 따르게 됩니다.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할 때는. 반면에 쟁송 취소는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청구 들어와서 취소하는 거거든? 그러면 국민은 불이익당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겠지? 그러니까 쟁송 취소의 대상은 침익적 처분, 즉 불이익 조치가 대상이 될 겁니다. 응? 그럼 불이익 준 거는 뭐 국민의 신뢰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국민이 자기한테 불이익 조치한 거 신뢰했으니까 이거 취소하면 안 돼. 이를 문제 제기 안 하겠지? 자, 그런 거하고 연관이 쭉 있어.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 그럼 뒤로 간다. 취소권자. 그럼 이제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이렇게 배웠잖아. 직권 취소는 누가 할 수 있어? 네, 첫째 여기 애초에 국민한테 행위를 했던, 즉 처분한 행정청이 자기가 한 행위 위법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권 취소는 처분청이 취소권을 갖습니다. 응? 그러니까 시장이 허가내줬다 그러면 허가 위법이라 그러면 시장이 허가 취소권이 있는 거고, 그지? 구청장이 허가내줬다고 구청장이 취소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처분청이 직권 취소권 갖습니다. 처분청. 근데 논란거리가 하나 있어. 처분청의 감독관청, 상급 감독관청, 그지? 그래서 여기에 감독관청이 문제가 돼요. 감독관청이 이게 감독권이라는 거, 응? 감독권이라는 권한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미추홀 구청장 감독하는 상급 기관 어디지? 도지사 시장이잖아, 인천시장, 그지? 근데 구청장이 뭔가 위법한 조치를 해놓고 취소를 안 시키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감독기관인 시장, 야, 취소시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상급 감독기관이니까 취소시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시장이, 구청장이 한 행위를 직접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야. 취소시키라고 명령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직접 시장이 하급기관이 한 행위를 직접 취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야. 응?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권이란 건 지시 명령하는 선에서 그치는 거지 직접 하는 건 안 되는 거다. 응? 이렇게 감독권을 범위를 거기까지 보는 입장에서는 직접 취소, 법에서 직접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안 되는 거다. 감독관청은 지시 취소라고 지시 명령만 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또 반대 견해는 이게 그 행정기관은 뭐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 행정조직 전체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그러면 하급기관이 잘못된 위법행위를 했다면 하급기관이 알아서 취소하면 될 텐데 안 하고 있으면 상급기관으로 직접 취소해서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를 해야 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독권 속에는 조직 전체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로 인해 당연히 하급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취소할 권한, 직접 취소시킬 권한도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대립이 있어. 근데 이게 또 어느 게 대세, 지배적인 견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해. 그래서 이게 뭐가 통설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논점은 감독청, 그지? 동그라미 2번에 감독관청, 상급 감독관청. 규정이 있을 때는 문제 안 되고 규정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이 뭐야?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응?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대립이 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쟁송 취소는 특별한 논점이 안 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또 나중에 공부할 행정심판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받거나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중요합니다. 취소의 법적 근거. 응? 특히 방가로 1번 직권 취소를 보세요. 직권 취소. 자, 직권 취소는 일단 가장 논란이 없는 건 처분청 아니야? 처분청이 자기가 허가를 내주거나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시켰다가 이거 잘못됐네? 취소하는데 법에 잘못된 행위라면 처분청은 취소해라, 취소할 수 있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에 근거 없어도 잘못된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결론은 뭐야? 동그라미 1번 처분청은 제일 중요한 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알아서 취소할 수 있다. 응? 이유는 아니 법치 행정, 적법한 행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 만약에 위법한 행정 조치가 있었다면 그걸 바로잡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응? 그 당연한 거에 뭘 당연한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응?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이거는 하여튼 취소에 관해서 물어보면 맨날 냅니다. 맞게도 내고 틀리게 내면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틀리게 내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꼭 중요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 3번도 논점 나온 김에 같이 하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직권 취소 사유가 있어.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사유가 있어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국민이든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한 행정청에 대해서 취소시켜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청권 인정 안 된다는 거야. 이 논리는 어떻게 연결되지?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는데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온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그 거부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행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신청에 대해서 행정인이 거부한 행위를 다시 소송으로 싸울 수가 있고 구제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다? 그럼 거기에 응답할 의무도 없어요. 행정기관은.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온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응답을 안 해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로 봅니다.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령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깔려 있는 거는 어떤 취소할 만한 행위가 있어. 근데 이걸 처분청이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처분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재량행위로. 응? 그러니까 그건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의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의무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래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할지 여부는 행정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재량으로. 따라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에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법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더라도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응? 2번도 중요하고요. 3번은 처분한 행정청은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한 조치하고 소송을 하고 있대. 소송 도중에라도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대? 아이고야 이거 내가 하는 행위 이거 위법으로 인정될 것 같은데 스스로 위법이라고 인정한다면 소송 도중에도 얼마든지 알아서 취소할 수 있대. 알아서 취소하면 소송은 계속할 필요가 없겠지?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해버리면 소송 끝나는 거야. 응? 그죠? 자, 그래서 3번 그 얘기. 그럼 오른쪽에 가면 이거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응? 그래서 1번 그냥 읽고 지나가자. 뭐라고 했어? 처분청은 첫째 끝에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지? 아까 했고 2번 판례에 내려가면 앞에 문장은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치? 그러면서 그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신청권이 없는데도 신청이 들어왔고 행정기관이 거부 행위를 했더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도 중요하게 얘기해요. 자,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조치라서 원래 당연히 무효인 처분이야. 응? 무효인 처분을 이걸 또 가만 놔둬도 무효인데 어쨌든 취소하는 또 별도의 그 행위는 원래는 필요 없는 거지만 하여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누구래? 응?
그 처분을 한 처분 행정. 그러니까 그 처분한 행정처분 지가 그 처분할 권한이 없는 건데 지가 해가지고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처분청한테 있지. 본래 적법하게 그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취소권을 갖는 게 아니래. 응? 그러니까 이 논리는 실제 법집행행위 처분한 행정청이 그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응? 3번도 최근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요. 4번은 뭐 상대방 국민이 불이익 조치받고 소송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불이익 조치라는 처분행정청은 위법임을 인정하면 스스로 소송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판례로 다시 한 번씩 확인했지? 확인 안 한 거 3번 특히 유의할 거 그지? 3번 판례.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별로 논점이 없어. 응? 하자야 하자. 아까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하자인데 그 하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의 하자는 아닌 하자. 그래서 위법과 부당입니다. 위법과 부당. 응? 그래서 뭐 거기에 그냥 쭉 읽어보면 경미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의한 거, 뭐 상대방이 속임수 쓰거나 사기쳐서 뭐 허가받거나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취소 사유 있는 행위로 본다. 응? 단순 경미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위법까지는 아니고 타당성이 결여된 행위, 부당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취소사유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좀 오래전에 나오고 잘 안 나오는데 그 판례 알아보기면 여러분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내심의 의사다. 내심의 의사. 그거 한번 보세요. 내심의 의사. 찾았어요? 응? 셋째 줄에 있네. 내심의 의사. 야, 행정기관이 사람의 속마음을 읽었어. 응? 속마음을 읽고는 그걸 이유로 뭘 공장 등록을 받아줬던 걸 취소한대. 되게 웃겨. 야, 내가 속마음에 누구를 죽이는 응?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어?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겼어야지. 응? 그 여기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장 등록을 했는데 등록 받아줬어, 그치? 근데 나중에 행정관이 이 사람이 공장 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된 공장을 공장 아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의사를 갖고 등록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해준 걸 취소시켰대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이 사람이 그 등록된 공장을 공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그 행위를 했으면 그걸 이유로 취소하는 건 되는데 속마음이 그랬다 하고 행정위원회 추정을 해서 그걸 이유로 취소한다.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웃겨 정말. 응? 그런 내심의 의사 같은 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거지. 실제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고. 응? 뭐 간단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오면 취소 제한 나왔어요. 취소 제한. 취소 제한은 이때 이렇게 논리가 되지. 아니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원칙은 법치행정 원칙상 취소를 시켜서 없애버려야 돼. 적법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지? 그게 원칙이지만 특히 이제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는 옛날에는 이제 법치국가 하면 뭐만 강조하면 무조건 합법성만 내세웠어. 응? 그렇지만 오늘날은 법치국가는 합법성만으로 불러가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수레바퀴다. 그럼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를 했고 국민은 아무 잘못 없이 자기는 적법하게 이익을 받은 것으로 믿고, 그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기관이 지네가 잘못해놓고, 그건 위법한 조치였어. 없던 일로 취소한다. 옛날 같으면 합법성 강조되니까 무조건 취소해도 된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합법성 못지않게 국민하고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해가는 거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방 국민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어떻게 돼?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익을 따져봐야 돼. 이걸 취소시켜서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가? 이걸 비교해서 상대방 피해가 있더라도 취소를 시켜야 될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커야만 취소 조치하는 걸 적법으로 봅니다. 그 반대로 취소시켜야 될 공익적 필요성은 별로 안 큰데, 응?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워낙 크다면 이때는 취소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취소의 제한은 이제 둘째 줄에 보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응?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그래서 그러면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문제가 이제 연관되는 건 불이익준행위가 아니라 국민한테 이익준행위니까 이익준행위, 수익적 행위를 취소할 때 문제가 되겠죠? 응? 네,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직권 취소의 경우입니다. 응? 행정청은 지가한행위 위법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나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일 경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익을 다 따져보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이익 따져보고 취소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결과 표에서 보듯이 이거 취소 함부로 못하는 거, 취소가 제한, 이게 취소를 절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취소를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이익 형량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 그래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준행위, 바로치고 이제 상대방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잘못 없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가변력 자체가 행정기한이 한 번 하면 스스로 취소 변경 철회가 제한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행위. 그 다음에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 한국인 신분 부여해서 귀화허가,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한국인으로 돼가지고 한 1, 2년 살았어.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막 했어, 그지? 근데 갑자기 행정기한에 야, 그 귀화허가 이거 위법하게 잘못됐어. 다시 외국인 신분으로 이거 곤란하겠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신분이 너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인가행위, 그지? 그러면 그 사인의 법률관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인가의 예로서 사립학교 법인에서 자기네 이사 누구로 선임했다, 응? 그래갖고 이 사람 취임 승인해달라. 그래서 감독관 쪽이 취임 승인, 인가까지 내줬어. 그럼 그 사람이 이사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일을 했는데, 그지? 응? 그 뒤에 어떻게 돼? 이사 취임 승인 잘못 내줬다. 취임 승인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이사로서 취임해서 막 위원회, 이사회에서 같이 의결도 하고 막 해서 일 처리하는 일도 어떻게 되라고 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함부로 이거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하자가 치유되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하자했던 행위가 처음부터 적법한, 하자 없었던 행위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이 실권된 경우 있지? 실권이란 건 취소권을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행정기한이 내버려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뭔가 하여튼 허가가 위법하게 됐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걸, 취소시키는 걸 알고 있어요. 행정이 취소시켜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를 안 시키고 내버려뒀어, 그냥. 5년이나 지났다고 쳐봐.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될까?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모습을 있고 5년간 영업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5년 지나서 야, 그거 위법한 허가였어. 갑자기 허가 취소한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문제가 생기니까. 응?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취소 안 시키고 취소권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취소권 없어진다는 논리예요. 취소 못 시키는.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서, 독일은 행정기관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못 시키도록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 규정은 없고, 이제 판례에 의해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실권의 법리라는 거, 신뢰보호로부터 파생나오는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실권이라는 게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 아니야? 일정한 그 권리자가 별 법적인 장애도 없는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권리가 상실된다. 이게 실권의 법리라는 논리야. 응?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결을 해왔어. 그래갖고 우리 저 앞쪽에서 어디 있더라? 명확히 실권화 법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경찰이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된 기간 동안에 택시기사가 또 운전하고 다녔다는 걸 적발했어. 그럼 이제 면허 취소를 시키는데, 면허 취소를 안 시켜놓고, 적발해놓고 면허 취소를 안 시키고 3년이 훨씬 지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3년 전에 또 운전했다는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면허 취소시킨 조치는
결론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 그 판결 속에 깔린 논리는 3년 동안이나 이게 취소권을 행사 안 하고 내버리면 취소권 상실됐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응?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이제 올해 3월 달에 행정기본법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도입됐냐면 이런 취소권 행사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기간 제한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년으로 정해놨어. 5년이 지나도록 취소 안 시키고 내버리면 취소시킬 권한 없어진다고. 그런데 적용 시기가 2023년부터예요. 내후년부터야. 그래서 굳이 책에다가 집어넣거나 하진 않아요.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개정판 나오는 걸 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넣었지. 그 부분은. 그지? 아직 시행 시기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건 출제가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내년에 시험 떨어지면 내년은 그것도 공부해야 돼. 응? 그죠? 자,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런 실권의 법리라는 조리에 의해서, 법원 측에 의해서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효적 행정행위는, 어우야, 이게 이해관계자가 여러 사람이지? 어떤 행정조치가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야. 그지? 응? 근데 이거를 위법한 경우에 또 취소해버리면 또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또 누구한테 불이익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익받는 자,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익받는 자, 불이익받는 자, 또 공익 이런 거 다 따져봐가지고 취소를 결정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 거야. 그렇죠? 반면에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국민한테 불이익 준 행위. 위법이면 얼른 취소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침익적, 부담적 행위는 취소가 제한되지 않으며 설령 동그라미 2번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라도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신뢰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익 준 행위도 바로 취소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위험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취소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 여기 간단히 보세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1번 판례 많이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읽어보면 어떻게 돼? 첫째, 수익적 처분, 이익 준 처분이지 국민한테. 이걸 취소나 정지, 철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대? 국민한테 줬던 이익을 박탈하니까 결국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지? 이렇게 이익 줬다가 이익을 부여했다가 박탈하는 처분, 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응? 설령 두 번째 취소시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취소시켜야 하는 걸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다른 국민의 이익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지? 그거하고 취소를 당함으로써 상대방 국민이 있게 되는 불이익, 이거 비교해서 취소해야 될 공익성이 필요성이 더 크게 나와야만 취소 조치가 정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다 읽어보면 다 알아. 그죠? 자, 반면에 2번을 보면 첫째 줄에 상대방 당사자가 뭐랬대? 상대방 국민이 뭐랬대? 은폐했대. 사실을 은폐하고 사위, 거짓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있죠? 그래갖고 이익을 줬어. 허가니 면허니. 그랬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면허 허가 취소해도 상대방의 신뢰보호는 고려할 필요도 없지. 상대방은 들키면 취소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예상할 수 있어. 그치?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대리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 잘 모르잖아. 응? 형이나 언니가 동생 거 가서 대신 봐주고. 응? 그치? 근데 일단 모르고 운전면허 해주면 나중에 들통나면 취소. 면허 취소. 근데 본인들 다 부정행위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다 예상해. 취소된다는 거 들키면. 그치? 그러니까 신뢰보호에 필요가 없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3번도 똑같은 얘기야. 1번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쟁송 취소는 별 논점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 취소의 절차와 형식, 여기서부터 이제 직권 취소에만 초점을 둡니다. 자, 직권 취소 보면
국민한테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불이익 영업 정지 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까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제한한 조치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 듣는 절차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랬지. 그러면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했다가 취소하면 결국 뭐야? 불이익 조치하는 거지. 이익 줬다가 뺏는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취소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뭐 방어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로 변명해라. 이렇게 문서로 사전에 통지하고 그 상대방 의견 들어보고 나서 최종 취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취소시키는 행위 그 자체도 또 하나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두 번째 끝에 보면 이익준 행위를 취소할 때는 수익적 행위, 이익준 행위를 취소할 때는 원칙이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 또 청문 같은 것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왜 최종 뭐 취소 나갈 때는 그 근거 상대방이 위반 사실 납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승복 못하면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어떤 절차 밟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재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절차적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언제까지 취소권 행사해야 되냐 취소 기간 독일은 행정위원회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하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이건 지금도 없어요. 행정절차법. 근데 아까 어느 법에 일단 도입이 됐다고?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지만 행정기본법에 행정위원회 취소권 행사는 5년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시행시기가 2023년부터라 그랬어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는 도입이 됐어요. 자, 뭐 그 정도 하고 젠송 취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있을까? 판례 알아보기 있는데 1번 판례 1번 보자. 자, 1번에 보면 정규 공무원 임용회의가 나오고 15 임용회의가 나옵니다. 그죠? 15 임용하는 거와 정규 임용은 각각 별개 임용회의다. 따라서 그 요건과 효력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2번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잘라놓은 건데, 자, 2번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로 나왔었는데, A라는 사람이 아까 결격사유자야. 응?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사람 임용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처음부터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게 아니야. 이제 15 임용이라 해서 뭐 약간 인턴 과정 비슷한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급직 공무원은 15 임용 기간이 6개월일 거야. 6개월. 응?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뭐 공무원 교육원 뭐 이런 데 가서 거기 합숙하면서 막 교육을 뭐 몇 주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현장에 배치가 되고 하는데 근데 그게 6개월 동안 뭐 교육받고 현장에 배치돼서 뭐 이게 한 6개월 동안 15 공무원이야. 15 공무원. 응? 15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에 비해서 신분 보장이 철저하게 안 됩니다. 응? 좀 약해요. 공무원이긴 공무원인데 신분 보장이 약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정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안 낼 수도 있는 사유가 조금 폭넓어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15 임용이 먼저 됐어. 그 15 임용. 그런데 15 임용 마치고 또 정규 임용도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뒤늦게 뭐가 밝혀졌어? 이 사람을 결격사유자였는데 15 임용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15 임용도 공무원 임명이야. 공무원 신분 주어지는 거예요. 15 때도. 응? 그러면 결격사유자를 공무원으로 15 임용한 행위는 무효야, 취소사유야? 아까 무효라고 배웠잖아. 결격사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따라서 15 임용 행위는 이거는 무효다. 이 결론이에요. 무효. 응? 무효인 처분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결격사유에 임명했는 거 몰랐잖아. 응? 그 뒤늦게 밝혀진 거지, 그지? 그런데 요 정규 임명할 때는 이 사람 결격사유가 해소가 됐어. 없어졌어, 이제. 결격사유 해소됐어. 응? 해소가 됐어. 그래서 이것도 뭐 처음에는 이게 정규 임명할 때 그런 거 몰랐던 거지. 당연하게 정규 임명을 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15 임명은 이제 무효로 됐고, 그지? 그런데 정규 임명 조치는 뭐냐? 결격 사유가 해소된 상태야, 이제. 그래서 정규 임명은 결격 사유를 임명한 건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건 뭐냐? 정규 임명이 되려면 절차적으로 뭘 거친 사람을 정규 임명해야 돼? 15 임명을 거친 사람을 정규 임명해야 돼. 응?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5 임명을 거친 거로 돼요, 안 돼요? 아니, 법적으로 얘는 15 임명을 된 적이 없는 거잖아, 법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15 임명이 안 된 사람이니까 정규 임명은 위법이야. 근데 위법인데 무효로는 안 봐. 응? 마치 여러분 결격 사유자를 임명하는 건 무효지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로, 응? 허위사항 기재, 시험 보러 응시원서에 허위사항 기재,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임명을 취소할 수는 있어요. 무효는 아니고, 자동 무효는 아니고, 결격 사유자 임명하는 게 무효야. 그러면 이 정규 임명행위는 결국 뭐야? 15 임명을 거치지 않은 자를 정규 임명하게 되니까 위법인데 이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다. 정규 임명행위는. 응? 그러면 누군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행위를 했다가 이거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건 결국 이익 줬다가 박탈하는 거잖아. 그럼 뭘 거쳐야 돼? 절차, 사전 절차.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판결의 골자가. 그래서 15 임명하는 거와 정규 임명하는 건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응? 요건과 효력도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2번 내려가면 이제 정규 임명할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해소된 자였지만 뒤늦게 보니까 15 임명 당시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였다. 응? 그렇다면 15 임명은 무효 처분이고 결격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정규 임명은 15를 안 거친 자에 대한 임명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규 임명 처분을 취소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응? 이게 골자라는 건 얘기입니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취소의 효과는 뭐라 그랬죠? 소급입니다. 원칙이. 자, 동그라미 2번 소급표에다만 초점을 두세요. 응? 소급표가 무슨 말을 뜻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애초에 행위를 한 시점, 뒤늦게 취소한다 결정한 시점.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위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걸 소급표, 그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칙이 소급표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동그라미 2번 둘째 끝에 수익적 행정이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죠. 응? 근데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는 자 1단계 취소 함부로 못하게 제한받는다. 상대방한테 잘못 없는 한, 그죠? 제한을 받아가지고 취소해야 될 필요성과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될 불이익, 이익 따져봐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지. 근데 이익 따져봤는데 이거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 그래서 취소로 하는 거로 결정이 나왔다 해도 또 어떻게 돼? 그래서 취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취소된 거의 효과는 취소한 이후로만 없어지는 거란다. 응? 소급시키지 않고. 응? 왜냐면 상대방한테 아무 잘못 없다고 한다면. 응? 그래서 자,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효과는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는 한 소급시켜서 없애지는 않고 장래를 향해서 그러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지? 안 그러면 소급시키게 되면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영업허가를 내줬어. 응? 영업허가를 내줬고 A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영업을 했는데, 그지? 막 투자하고 시설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뒤늦게 허가 취소. 이거 함부로 못하게 제한받지? 수익적 행위 함부로 취소 못하잖아. 그런데 이거 원래는 뒤늦게 이제 취소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게 나와서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어도 취소하면 소급을 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후로만 허가 효력이 소멸되게 한다. 그 정도 선은 그치죠. 그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런 논점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판례를 보면 1번, 2번 같은 논리. 1, 2, 3번이 다 똑같은 논리네요. 1, 2, 3번. 자, 1, 2, 3번 다 똑같은 논리인데 1번으로 대표해서 설명할게요. 자, 1번을 보면 예전에도 했는데 좀 어렵다. 자, 영업하지 말라. 내용적으로는 영업 금지시키는 거죠. 무슨 조치인데? 영업 허가 취소 처분. 그지? 허가 취소시켰어요. 행정기관이. 그런 거 지난번에 얘기했나? 우리 공정력 공부할 때 문제 풀면서 나와서 설명했던 건데 일단 여기 보면 허가를 취소시켰대.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대.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운 걸 다 도는 허가 취소 조치가 만약에 중대 명백한 일부가 있어서 무효라면 어떻게 돼? 그럼 허가 취소된 일은 있지도 않은 거야. 그 상대방 그냥 자유롭게 영업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지? 근데 허가 취소를 시켰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데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어? 그러면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유효한 거지. 공정력으로 인해 유효. 그러면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효력은 발생. 그러면 상대방은 공정력 때문에 지 마음대로 허가 취소 나는 효력 인정 못하고 안 따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A라고. 일단 A는 영업을 못하는 거죠. 영업 금지. 그지? 영업 못하고 이제 문 닫은 상태에서 이거 허가 취소에 대해서 절차 밟아 싸워야 되겠지? 권한 있는 자로부터 취소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허가 취소 위법이다. 응? 소송을 냈단 말이야. 소송. 취소해서 소송 제기했어. 그런데 소송을 제기는 소송 제기고 어쨌든 상대방 A는 허가 취소 조치가 무효가 아니라는 일단 복종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문 닫고 영업하지 않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영업을 막 했단 말이야. 응?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소송을 낸 거야. 그런데 뒤늦게 판결이 나왔어. 뭐라고 판결이 나왔나? 이거 제기했는데 행정기 시장이 허가 취소 지친 건 위법이다.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한 조치,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 나온 거야. 응?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거는 허가 취소시킨 조치는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한 거예요. 불이익한 처분이 위법이 애시당초부터 있었다고 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의 원래 효과, 소급입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시켰던 처분은 판결이 나온과 동시에 처음부터 허가 취소 처분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죠? 판결로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허가 취소된 적이 없었던 게 되니까 이 사이에 영업 계속한 행위는 무허가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 됐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영업을 했고 근데 행정기관이 열받은 거야. 그지? 야, 너 허가 취소 조치가 일단 나온 이상 너는 영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소송해서 졌어. 열받아 죽겠는데 응? 저 자식 봐라. 계속 영업을 했네. 너 무허가 영업죄로 처벌돼야 돼. 이제 재판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행정기관 진 거지. 얘는 이게 이 판결이 나왔으니 다행이다. 이거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A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허가는 취소된 적이 없으니까 얘는 다 허가받은 상태에서 영업한 게 되니까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이렇게 됐지. 근데 판결이 만약에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이 없다. 응? 위법 아니다. 적법한 허가 취소 처분이었다. 이렇게 판결 나왔다. 이렇게 판결 나왔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허가 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이, 그죠? 계속 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이 유지되는 거니까 얘는 영업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영업을 했다면 이건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허가 영업한 죄로 얘는 또 처벌받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A가
자기가 이길 걸 자신하고 소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졌으면 무허가 영업죄로 또 처벌 될 수 있는 위험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1번에서 말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2번 판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름만 바꾸고 논리는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1, 2, 3번이 다 그런 논리예요. 근데 1번, 2번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논리 똑같은데 1, 2번. 그래서 이게 무허가 영업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세요. 4번 판례를 보면 자, 세금 행정기관이 과세, 세금 부과했던 걸 위법이 있었다고 취소 판결 나왔다 그러지? 그럼 과세, 세금 부과,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했던 처분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면 경정이란 단어가 나와, 둘째 줄에. 경정이란 거 한자 말인데 뭔 뜻일까요? 고칠 경 바를 정. 원래 걸 좀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뜻이야. 경정. 그치? 그러면 경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칠 대상인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치? 고칠 대상이 뭔가 있어야 그걸 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하지. 근데 이미 과세처분은 판결에 의해서 소멸돼 버렸잖아. 고칠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 근데 행정기관이 원래 세금 부과 처분 이렇게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셈이 되니까 경정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뭐야? 결론이 어떻게 됐어? 그 경정한 행위는 뭐래? 무효래. 그렇죠? 경정한 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5번은 또 뭘 나타내는 거죠? 자,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대. 그러면 이의 신청해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의 신청이 옳다고 인정해서 세금 부과 처분을 알아서 취소를 해줬대. 그러면 세금 부과 이제 일단 없어졌는데 이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번복을 하고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할 수는 없다. 일단 세금 부과했던 걸 스스로 취소해서 없앴다면 이거는 이제 또 뭐하고도 연관되냐면 소위 뭐 있죠? 불가 변형하고도 연관된 거야. 지가 스스로 취소해놓고 이를 번복을 해가지고 다시 하잖아. 그지? 이거는 앞에서 배운 불가 변력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도 평가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위에 두 줄 보세요. 자, 뭐 각종 보험 지급 결정 나오지?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하여튼 뭐 이런 보상금이든. 근데 요새로 따져보자. 이거를 여러분들 두 줄 읽어보고 내가 요새로 따져보면 이거야. 지금 재난지원금 주죠? 응? 나도 대상자야. 근데 나도 50만 원이 들어왔어. 내 거하고 우리 지금 딸은 아직 성년자가 안 돼서 나하고 나 통장으로 같이 2명이 들어오더라고. 우리 와이프 거하고 아들은 다 성인이니까 제각각 받는 거고 내가 2명분이 50만 원 들어왔더라고. 나는 아직 한 푼도 안 썼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 쓰고 있어. 응? 근데 그러면 요새를 들으면 자, 어떤 A라는 사람 지원을 신청을 했고 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고 지원금도 받았어. 그래서 상대방은 신청한 사람은 자기는 이제 적법하게 지원금 받은 거로 믿고 다 썼어. 어디 쓰고 그지? 근데 뒤늦게 당신에 대한 지원금 결정은 지급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응? 지급 결정한 거 취소한다. 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게 애시당초 잘못 결정된 거였으면 지급한다는 결정이 잘못된 거면 취소하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된 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응? 읽어봐. 산재 보험급여 하여튼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뭐래? 결정을 변경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급한다고 내린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지급 결정이 뭐 잘못돼 있다 해가지고 변경하거나 취소한 조치가 적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까지 그에 따라 반드시 징수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아까 내가 든 예로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이 그 누군가한테 지원금 주는 게 잘못된 것이라 해서 취소하는 게 맞는다 하더라도, 취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상대방 국민은 자기는 아무 잘못 지원금 받은 거 생활비로 다 썼다. 응? 그거를 꼭 징수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따져서 징수 처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안별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됐던 돈까지 반드시 징수하는 조치가 적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건 적법이라 하더라도 징수 처분은 위법이 될 수도 있다. 징수하면 안 되고 그까지 걷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응? 이런 이치가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두고요. 네, 다 같은 이치가 쭉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취소의, 오늘 공부의 마지막 논점, 취소의 취소라는 제목이 있어요. 취소의 취소.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국어에서 배우는 뭐가 떠오르지?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그런 논리야. 응? 자, 이제 그러면 취소의 취소. 예를 들면 국민한테 세금 부과했어. 과세처분. 그런데 이거 세금 부과 위법이 있다 인정해서 세금 부과한 세무서장이 알아서 세금 부과 없던 일로 다시 취소했어. 과세처분 취소하는 처분했어. 취소처분. 그러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면 세금 부과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아까 취소하는 행위도 또 하나 행정처분이야. 행정이. 이것도 다 법적 요건에 맞게 해야 돼.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보니까 취소하는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취소가 위법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거 취소했던 조치를 이거 다시 취소. 응? 이게 이거를 부정했다가 부정한 걸 다시 부정하면, 그러면 원래의 세금부과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냐? 응?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그런 논리가 여기도 적용되냐 이거지. 응? 그래서 뭐 이거 여기다가 이런 말을 쓴다면, 이거 행정위원이 다시 취소하면, 취소했던 조치를 잘못됐다고 다시 취소하면 원래의 세금부과 처분, 원래의 과세 처분은 효력이 다시 살아나냐를 소생하냐, 이게 질문사. 응? 또 비슷한 예로 과세 처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보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이사, 그지? 이사 취임을 인가해 주는 거잖아. 응? 이사 취임 승인을 해줬는데 뭐 했어?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행정위원이 승인해 줬던 걸 없던 일을 취소시켰어. 응? 그래, 똑같아. 취소한 게 또 이상하대. 취소한 게 잘못됐대. 그래갖고 이걸 다시 취소. 그러면 이제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사 취임을 승인을 해줬다가 이 승인해 준 게 잘못이 있었다고 취소하면 일단 어떻게 된 거야? 이사로 취임했던 자의 이사의 지위는 소멸된 거야. 응? 그랬는데 이걸 다시 취소하면 원래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느냐? 응? 그지? 이런 문제가 있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쪽 건 뭐죠? 요거 이익 준 거야, 불이익 준 거야? 하여튼 결론만 얘기해요. 판례의 태도. 판례는 맨 처음에 한 행위가 국민한테 이익 준 거냐, 불이익 준 거냐를 가지고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국민한테 불이익 준 거지. 세금부가 침입적 처분했던 건 한 번 취소시키면 영원히 절대적으로 없어진 거래. 절대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취소해서 원래의 세금부과 처분을 살려낼 수는 없대요. 그럼 방법 뭐냐? 제대로 다시 요건 가지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길밖에 없대. 상대방한테. 그지? 이거 원래를 살려낼 수는 없고 다시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이거 소생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 응? 그런데 요거는 뭐야? 이사로 취임하는 걸 인가해 주는 거.
수익적인 처분이야. 그죠? 이거 취소시켰다가 다시 취소하면 이사이지 회복 된대. 수익적 처분은 그래서 취소의 취소를 통한 회복을 인정합니다. 응? 그렇다면 여러분 책에 이런 예가 나와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냐면 저기 뭐야? 자, 이 사건은 현역병 입영 처분. 현역병 뭐 징집 처분, 입영 처분. 뭐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역병 입영 처분. 내렸다가 야 이거 현역병 입영 처분 잘못된 건데 스스로 국무청장이 이거 뭐 했어? 무슨 보충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 변경시키는 처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 속에 들어있는 뜻은 애초에 현역병 입영 처분을 없애고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바꾼 새로 바꾼 거예요. 응? 이 속에는 취소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야.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시킨 거는 취소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응? 그랬다가 다시 뭐야?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한데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취소하면 다시 취소해서 원래 현역병 입영 처분을 살려낼 수 있느냐? 응? 취소해서 현역병, 응? 원래 처분 소생시킬 수 있느냐? 원래 처분 소생 취소하면 다시 취소하면 소생될 수 있느냐? 이거 결론 될까요? 안 될까요? 대법원이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이유는 침익적 처분이잖아. 그럼 한번 여기서 변경해 버리면서 현역병 처분은 절대적으로 소멸됐다고 보는 거예요. 응? 따라서 다시 취소해서 못 살려낸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확인. 자, 일본이 지금 이거야. 간단히 말하면 조세부가 처분. 응? 그죠? 그래서 일본의 뭐 말이 긴데 셋째 주 끝에부터 보면 설사 세금 부과의 국세 부과의 취소에, 그러니까 취소시켰는데 세금 부과했던 걸 취소시켰는데 취소시킨 조치에 위법 사유가 있다라 하더라도, 응? 그 취소시킨 조치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시킨 조치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세금 부과했던 원래의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대. 응?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세금 부과했다가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해서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 따라서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를 하려면 다시 세금 부과 조치를 별도로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 과세 처분이 대상이었죠. 2번은 지금 얘기했지? 현역병 입영 처분이었지? 이걸 보충력 편입 처분. 현역병 입영 처분이 침입적 처분이니까 이걸 변경하는 처분을 다시 취소해서 원래 현역병 입영 처분으로 소생시킬 수 없답니다. 응? 자, 그런데 3번도 또 중요한데 3번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익준 처분이에요. 수익 방어권 허가. 방업 허가라고 말하는데 특허에 해당하는데 자, 광업 허가를 내준 거야. 광업권 허가. 그럼 수익적 처분이지. 그럼 광업권 허가 내줬다가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하면 광업권 허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원칙은 그런데 이거 다시 살려내면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게 돼. 다른 제3자가 불이익을 입게 돼. 그럴 때는 소생되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냐면 먼저 A라는 사람이 A에게 광업 허가가 나왔어요. A에게 광업 허가를 내줬어요. 수익적 처분. 그런데 광업 허가가 위법하게 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어요. 응? 그러면 A에게 내줬던 광업 허가는 이제 소멸된 거잖아. 일단 응? 소멸돼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느 광산에 A가 그 광산 채굴하는 거 A한테 준 거잖아.
근데 이제 A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 광사는 그 특허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누가 있어? B라는 사람이 B가 그러면 그 광산에 대해서 나한테 광업허가 달라고 B가 광업허가를 신청한 상태예요. 응? 그런데 B가 신청한 상태에 있는데 뭐야? 행정청이 아이고 A에게 광업허가 내줬던 걸 취소했었는데 취소가 잘못이었다. 이 취소를 이걸 다시 취소해서 A의 광업허가를 살려내면 광업허가를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살려내면 소생시키면 야 B는 뭐야 이거? 아니 A에 대한 광업허가 취소시켜서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아무도 내가 빨리 먼저 신청해 나받아야지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지? 이 붕 뜬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지? 이거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고 자기는 이렇게 새로이 허가받으라고 신청했는데 A에게 다시 살려주면 B가 피해자가 됩니다. 응? 이럴 경우 이렇게 뭔가 이 취소를 통해서 소생을 시키면 누군가한테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되면 소생이 될 수가 없다. 응?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여기 취소 문제는 이제 다 이거 물어봐. 판례 태도 이 정도에서 물어보는데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이익 줬던 행위는 원칙이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살려낼 수 있다. 단 그걸 취소를 인정해서 살려내면 누군가한테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그때는 예외로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취소의 대상이었던 게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조치였다면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못 살려낸다. 그지? 그죠? 그거지. 응? 이 과세 처분 같은 거 현역병 정집처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응? 자, 그러면 공부는 거기까지. 응?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나눠줄 테니까 오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응? 네, 잠깐 할게요.